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절도사 세력의 등장과 한강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절도사는 이제 예전에도 나왔고요. 한강도 당나라 때 한강도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보죠. 자, 절도사들은 원래는 이제 그 안사해난 전에는 주로 이제 병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지까지 학대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 그 수가 그만큼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이 주에 관찰사를 겸하면서 군사는 물론 민정, 재정 그리고 그 사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절도사는 이제 그 지위가 자손들에게 세습됐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절도사가 이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자손들에 세습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절도사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하복상진 같은 반칙 지지들이죠. 예. 그 순지는 좀 달라요. 순지는 임명이직이야. 예. 자, 이와 같은 절도사 할구 시대는 당나라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항소의 난에서는 더욱 그세에 커져 수도 장안, 근방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절도세력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되고 지방 분권화를 촉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절도사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있거든요. 이때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 한간을 보죠. 한간은 그 당시 당나라 한간의 전쟁이 너무 심했어. 한간의 전쟁이라는 건 이제 역대 왕조에 또 있었는데 특히 한간의 전쟁이 제일 심했던 게 후한 시대하고 당나라야. 예. 그래서 후한 관련된 그 문제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나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당나라 한간 관련된 내용이요. 자, 당대 한간의 전쟁이 극심했던 원인은 제2기승 문제에 관여하면서 궁중에서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서 비롯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제2계승에 관여할 만큼 뭐냐면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워가 뭐냐? 이거는 한간이 중앙의 군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중앙의 군사권. 예. 그래갖고 이제 특히 이제 중앙에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신체군이 있어요. 이 신체군은 이제 그 절도 사역들을 이제 뭐냐면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이 군대가 이제 지휘권이 누가 갖고 있냐면 한간들이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간들이 이 군사권을 이용해 갖고 제2문제의 계승이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 한간이 황제를 선택해서 임명하는 그런 형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생천제라고 해요. 한번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이제 자주 문생관계라고 해서 당나라 때그 시험관과 그 시험 보는 사람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황제들도 이런 한관들에게 옹립돼서 이 당시 황제를 이렇게 그 자주 문생관계에 빗대서 문생 천재라고 한다. 그래서 한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등극한 황제라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 한관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황제의 폐립을 함부로 행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치와 방종을 이제 탄압하면서 당나라의 말기제 형상을 이제 연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이제 군사권 장악과 관련돼서 이제 신체군 얘기했고요. 그것도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추민사를 임명해요. 한간을 추민사로 임명했다. 음. 그래서 이 추밀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황제의 명령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예. 그 안에도 이제 군사권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한가지 모두 갖고 있냐면 강군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강군은 뭐냐면 이제 그 절도사들을 부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을 강군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강군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한간에게 맡겨요. 예. 그만큼 한국의 이제 한간의 어떤 권한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군, 이 신책군의 통수권도 한간에 직접 장악하면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 이용해 갖고 앞에서 문생천재가 불릴 만큼 직접 황제를 이제 뭐냐 뽑아 가지고 쓸 정도로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인제 그 한강의 권한이 커지니까 이 관료들과 그 당시 인제 뭐냐면 황제 입장 볼 때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권한을 좀 막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어. 그래 갖고 인제 영정 형식이라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관료와 황제의 어떤 그 군정 집타권, 군사권 집타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갑로해변이라는 게 있었어요. 갑로해변. 이게 이제 문종 때 일어났던 건데 자 갑로해변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문종은 한계의 권위가 이제 한간의 거의 계례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참한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재상인 이윤과 정주 등과 공모해서 그 대명간에 있는 후원에 있는 석류나무에 갑로가 나였다고 이제 속여서 부사장을 비롯한 한간들 이곳은 유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전에 인제 이걸 탄로가 돼 갖고 오히려 그 한관들이 조선 중심들 공격을 해 갖고 살해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갑로해변이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립 과정에서 인제 결국엔 한관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완전히 황제를 폐집하는데 어 파입하고 패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뭐 예전부터 자행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12대 목전부터 19대 소전까지 8명 예. 그 수준까지 8명의 황제는 13대를 제외하고 모두 황관이 위에서 옹립하고 폐입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제죠. 황제.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인제 당나라 때 대표적인 황관들이 누가 있냐고 좀 살펴볼게요. 대표 현종 때 그 황관이 고족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또 현종 때 대표적인 또 한관으로서 이보국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현종 때 한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종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정원진. 음. 그다음에 숙종 때 이제 대표적인 한관이 어조원 뭐 이런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이런 한관들은 이제 조선 그 당나라 후기 때 한관보다는 그 권한이 크진 않았죠. 황제를 폐지할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당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절도사인데 절도사는 인제 힘이 그 당시 커졌죠.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절도사 세력들을 어떻게 인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건 뒤에 좀 있고요. 예 이거는 뒤에 인제 그 항소의 난 때 후의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한간이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그 당시 이제 절도 주정촌을 이제 이 주정촌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항소의 날 때 이제 어 그 항소의 부하장수였어요. 근데 그 항복을 했죠, 당나라에.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주온이었는데 "당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해 갖고 주정춘으로 이름을 뭐냐면 개명을 했죠, 하살내서. 그런데 이 주정춘이 인제 그 한간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나라 정부가 이제 조정해서 불렸어. 그래서 한간 세력들이 이제 주정춘에서 거의 일망타진했는데 오히려 인제 주정춘이 실력을 권한을 가지면서 당나라를 멸망시켰죠. 예. 그래서 인제 후량을 세웠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있고 요거는 인제 뭐냐면 그 절도사 이렇게 군벌 해 놓으니까 좀 그런데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한간이 파도됐다. 예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이단쟁을 볼게요. 우이단쟁은 인제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도 유명한 당쟁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목종 때 이제 했던 단쟁인데 목종의 인재 등용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때 대표적인 그 관료가 이덕유하고 우승유야. 그러니까 이덕유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문벌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응하지도 않고
이제 그 문흥을 통해서 관리를 이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흥을 강조했다. 예. 근데 유승열 이종민은 모두 이제 가고 출신의 진사 출신 신진 관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인재 선발 방식은 당연히 가고겠죠. 그래갖고 그 당시 문흥으로 이제 인재 선발해야 되냐, 가고로 선발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웠던 거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우당하고 이당, 이덕우의 이당, 우당의 우당.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이단쟁이라고 해요. 우이단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밑에 있죠. 이덕우의 당은 과거 시험에 진사과 시민 중심이기 때문에 등용된 인물이 대체 경박하다고 백척하였고 이에 대해 우당은 관리 선발에 마땅히 시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의단정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문벌귀족과 과거 출신의 뿌리 깊은 방목이 포출되었다. 근데 이 우의단정을 거치면서 또 각각의 당이 또 한간대가 결탁을 했어. 그래서 한간대 지원 아래 당쟁이 계속되었다. 그때 정치 질서는 극도로 문란하고 한간 세력들의 정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 우리가 이제 운항이라서 우수민에서 과거 진사 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출신을 보면 이 사람도 문발 귀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인재 등용 방식 가지고 싸운 게 아니다. 그 상관없이 그냥 문벌 귀족끼리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관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2당과 5당은 분당이죠, 분당. 그래서 이제 2당, 5당 이런 것도 이제 분당인데, 보통 이제 송나라 때는 분당에 대해 상당히 좋게 봤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나라 때는 인식이 전반적인 인식이 분당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됐어. 그래서 황제를 뭐냐면 자기끼리 이제 그 뭐냐 사적인 결합을 통해서 사적 조직을 통해서 황제의 권한을 뭐냐면 제한한다.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분당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고 이 분당, 뭐 당쟁 이렇게 이제 분당에서 이제 당쟁이 결성했는데 그리고 이런 분당이 또 발생했던 배경이 뭐냐면 요런 이제 뭐 인재 선발 방식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절도사와 관련돼서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절도사들이 반칙 지지도 있지만 되게 강남에 이제 파견된 절도사들은 순진을 있죠. 순진. 네, 강남에 파견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통적인 절도사가 아니라 들어온다. 자, 중앙에 이제서 파견된 문벌 귀족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문벌 귀족을 이제 파견되면서 그 당시에 지방에 파견되면 자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제 주로 신흥세력들, 주로 형세형 세력들이죠.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중소지지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글도 읽을 줄 알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막로로 이렇게 들어가요. 속간으로. 그래서 문벌귀족들이 형세력들을 자신 막로 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기가 차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면 이런 세력도 같이 뭐냐면 데리고 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끼리 이제 뭐냐면 일종의 분당이 형성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게 당쟁이고 이게 우위당쟁이다. 그래서 이 우위당쟁 배경은 이제 이런 내용이 한의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소의 농민반란을 볼게요. 자, 이 농민반란 배경을 보면 강남 지방의 절도사지 중앙에 올 진공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진공.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진공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하면 진공이라는 것은 지방 예상 있죠. 지방 예상 중에 남는 걸 얘기해요. 쓰다 보면 남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는 거를 이제 중앙에 갖다 바치는 걸 진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강남 지방의 절도사들이 대개 보면 이제 문벌 귀족 출신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서 뭐냐면 한 자리 할 사람들이야. 근데 중앙 올라가기 전에 그 당시 한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방 재정을 완전히 긴축 재정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들을 한관들이나 고관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진공을 늘리려면 어떻게 늘리겠어요? 일단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걷고 그걸 지방에 쓰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농민들을 이제 대착취해 갖고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군대들 지방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방군들에게 공급을 안 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냐면 중앙에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 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진공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강정태의 난이 있고 변진 병사들이 병사들이 익힌 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부의 난, 이 구부의 난은 이제 농민 반란이에요. 항소의 난의 성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운의 난인데 이 방운의 난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초창기 때는 농민 반란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군인들이 같이 참여했던 거야. 예. 아야, 저 잘못했네요. 예. 원래는 군인들이 먼저 출발했죠. 예, 군인들 방운의 난은 군이니까 그리고 나서 농민들과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강정태의 난 같은 경우에는 병난이고 병사들이 일으킨 난이죠. 구구에는 농민 반란이죠. 근데 방운의 난은 군인들과 농민들이 같이 일어난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공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가 농민 착취와 그다음에 그 병사들 월급을 이제 뭐냐 주지 않는 무슨 문제도 낳게 되고 이런 반란들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항소의 난이야. 원래 이제 항소 왕성지의 난이라고 하죠. 원래 같이 일으키는 사람이 왕성지인데 왕성지는 이제 나중에 가다가 죽고 항소가 이제 주도해서 일어나는데 항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식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보다가 계속 안 돼가고 떨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암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상은 이제 몰래 몰래 해서 밀거래하는 소공상인들 이제 됐는데 자, 그 소공상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정부부터 인정받은 상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암상이에요. 몰래 몰래.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소공세가 이제 비싸니까 안거래가 선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짭짤했어. 정부 가격보다 좀 낮게 이제 암시장에서 팔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런 그 소금 장수들, 암상들을 어떻게 돼요?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금 장수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단 이제 전국적인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소금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군대도 자신의 사병도 양성을 했어요. 강병이 공격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배경 아래 이제 항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항소는 사천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이제 휩쓰고 마침내 낙양을 함락고 이름에서 또 장안까지 지금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대제국, 대제, 제네라고 하고 금통이라고 개원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시종은 강군과 절도세를 구협하고 돌교의 사타를 출신이었던 이근육 권력을 이제 빌려 반격에 나섰고 그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항소군의 장군, 그러니까 이제 항소의 부하 장수죠. 이 주정춘, 그땐 주온이었어요. 주온이 배반을 해갖고 당군에 투항하니까 결국 항소에 나는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항소의 난이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항소의 난이 어디에 타격을 줬냐면 강남을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난 때문에 강남이 항폐화돼 버려요.
이게 왜 안 적어? 자, 강남의 항폐연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야 왕수 그 왕수한테 안사의 난 때는 강남이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당나라가 유지가 됐죠. 근데 이제 강남이 항폐가 되면서 당나라의 어떤 재정적 고갈을 불러일으키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가 항소의 난 후에 국본을 망하게 돼요. 자, 항소의 난의 이제 뭐냐면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당황기의 중앙정치에 결정적 타격을 줬고 이와 함께 문벌기족세력이 거의 제거되었다는 점. 또한 지방에 할보됐던 절도 세력들도 큰 타격을 가하여 그 세력의 재편성을 가져오게 됐고 특히 이제 항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정춘하고 이근용 같은 세력들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이 당의 절도 세력을 양분하게 되는데 절도 세력 양분 과정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전국적 전략으로 강남 지방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타격을 입힘으로써 당정의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사의 난 이후에 그 뭐냐면 당황주의 지속된 이유. 이게 원래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안사의 난 쪽으로 이렇게 점프해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좀 틀린 것 같아요. 안사의 난. 이게 왜 그럴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안사해나 관련된 내용은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안사해나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사해난 쪽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재편집할게요. 이 부분은. 그럼 이거 예전에 언급했죠? 네, 여기. 자, 그 다음에 당 초기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 초기, 중기 이렇게 이제 거쳐갖고 이제 군사제도를 보는데 이게 좀 자, 먼저 당나라 이제 초창기 때 군사제도를 볼게요. 네, 잠깐만요. 초기가 중기가 아니라 이게 맞네요. 네, 초기 군사제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기죠. 네, 중기. 이걸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좀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중기. 나중에 수정하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당나라 초창기 때 이제 군사제도를 좀 약간 개념도를 만들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부병제도가 이제 실시됐잖아요. 부병제도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부병제가 아니라 그 군전제. 군전제와 그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된 부병제. 이렇게. 자, 부병제하고 이제 군전제가 같이 이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부병제를 이렇게 보시면 지방에 이제 절충부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상공육 아니 절충부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교대, 논사훈련소 그 정도 절충부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절충부에 등록된 농민들이 평상시 열심히 그 생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 때 이용해서 이 절충부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예. 그리고 매번 이제 순서에 따라서 뭐냐면 장안에 중앙으로 가서 위사가 되거나 중앙에 이제 장안을 지키는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변경에 배치돼요. 변경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변경의 제일 말단이 뭐였냐면 진과 수였거든요. 그래서 수는 이제 진을 잇고 변경 여기 진을 모아놓은 이제 중심 부대가 수예요. 그래서 진수제라고요. 예. 그래서 있고 요 진수를 이제 뭐냐면 통과하는 것을 도독부라고 하고요. 도독부를 이제 통과한 게 도우부예요. 그래서 육도부라고 하죠. 변경에 육도부가 이제 설치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절충부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그 농민들은 순번에 따라서 중앙에도 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가서 여기 국경 수비대가 되죠. 방인이라고 하죠. 이걸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때 이제 부병원 나갈 동안 이 양식이나 생활비, 무기 등은 뭐냐면 국가부터 지급하는 균전에도 다 마련해갖고 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전이나 경제적 바탕을 바탕으로 부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변경방위는 아까처럼 얘기했처럼 진수들 이제 말단 조직을 해서 도독부, 도우부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일부 모병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반장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족 장군들이나 병사들을
기용을 했는데 당나라 초기 때까지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변경 방위도 대부분 이 부병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절충부가 이 훈련소잖아. 훈련소가 특정 지역에 평준돼 있어. 경조부나 태원이나 하남, 주로 이 강북 지역에 평준돼 있죠.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역 부담도 절충부가 이제 많이 편제된 지역에서 많이 부담되겠죠. 특히 이제 어느 지역, 강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당시 이제 부병 그 군전제가 계속 유지됐으면 모르겠는데 군전도 이제 붕괴되고 경제 기반도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군역을 뭐냐면 개인 부담 군역을 이제 뭐냐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본족지 원래 살고 있는 본족지에서 벗어나가고 도망을 가죠. 주로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좀 살기 좋고 그다음 부역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역 부담이 상당히 강남으로 이주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이라고 하죠. 남이. 네. 주로 이제 이때 이제 이주한 곳은 장강 하류 지역. 그러니까 장강 하류 지역이 예전에도 이제 인구 이주가 유입이 많았지만 이때도 유입이 많았고 점점 올라가.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처럼 이제는 인구가 강북을 능가하게 되죠. 강남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본족지에 벗어나갖고 도망간 호를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해요. 예, 도. 그래서 그 당시 정부는 이제 본족지주의를 고수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주를 못 시키거든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에만 있어야 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합격해갖고 장안에 오지 않은 이상은 처음부터 태어난 쪽에서 본족지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본족지에서 벗어나서 도망간 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호들 그냥 파악을 못 하겠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간호정책관을 통해서 이런 도망간 호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강북에서 인구가 빠져나와서 강남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 부병이 유지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부병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균전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병 복무 시에는 조용조수 요새만 면제받고 모든 비용을 이제 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병 군전제가 붕괴되면 더 이상 부병의 경제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병제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고요. 모병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병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윤령 체제에 의해서 형성된 이 부병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병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서 일부 뭐냐면 모병제 요소를 이제 받아들였죠. 이게 이제 당나라 중기 때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기 때는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가는 가도기 시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중앙군 이제 병방 방위군 그 다음에 지방군 이렇게 이제 세 개 파트를 봐야 되는데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현종 때 장년이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학기병 제도를 만들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학기병 제도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비노 가난한 농민들 중에 건장한 신체가 건장한 농민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하고요. 이들에게 일제 부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예전에는 조용주만 약간 면제를 해주는데 역동원이라든지 뭐 곡물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면제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부병이죠. 근데 약간 이제 뭐냐면 모병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 모병과 부병의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이 학기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7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앙을 황제 친일군의 성격인 북아군공에게 정당했다는 거. 자, 이 북아군공은 이제 월급 받고 이런 직업군인이야.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생기네요.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네. 저희 강의 끝나고 프로그램을 쫙 밀어야 될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병제에서 모병제 인양하는 어떤 뭐냐면 계기를 만들었다. 학기관은 그 당시 이제 직업군인 북아군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변경관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냐면 진수군이 있었죠. 근데 이 진수군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군진을 설치해요. 그리고 군과 진을 통하는 변진을 설치하죠. 그리고 변진의 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절도사를 임명해요. 당나라 현종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 절도사가 주 변진이 그 변경에만 이제 있었죠. 10개 변진. 이 절도사들은 이제 주로 그 이민족 출신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부하들도 이민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완전히 모병제 바탕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건화제를 운영해요. 건화제는 병방의 직업군인 제도죠. 예. 그래갖고 장정 건화에서 이제 장기 복무를 하는 그런 건화제도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절도사나 그다음 그 부하였던 장정거들 얘네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이제 모병제였다. 예. 용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얘들이 절도사나 장정거나 얘네들이 그 기존에 율령에 있었던 군대들이냐? 아니죠. 율령 밖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영의 변종이 이제 출현됐다. 율령 예전에 당나라 같은 율령에서 어떤 군대라든지 군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제 새로운 뭐냐면 군대들이 출현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영해직들이 이제 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정건하들은 주로 그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당나라 국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셨던 절도사들에게 충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병화되겠죠. 사병화돼. 그래서 절도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병화된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사에 나는 배경이 제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을 볼게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경비로 단령병을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토착 지역의 분홍의 경장 그 자재를 선발해서 농한기 때 군사훈련을 습득시킨 다음에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단련사나 자사의 통솔을 받았다. 얘네들은 이제 일종의 항토 예비군, 지역 방위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그러면 당나라 군사제도 이제 변화를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산의 난까지 이제 이전에 이런 부병제에서 모병제 넘어 가독이 형상이고 안산이 난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모병제 체제로 바뀌었죠. 특히 이제 절도사 체제로 바뀌게 된 거야. 변진 체제로. 그래서 예전에 변진들은 경경 광비만 주로 했는데 이제는 안산이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내지까지도 확대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안산난 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하면서 타협을 했어. 항복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안사해난 이후에 그 반란군의 자녀 세력들이 하복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이들 뭐라고 하냐면 하복 삼진이라고 하죠. 이 하복 삼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당나라 정부에 이제 반항을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번진 체제의 구조를 볼게요. 번진 체제를 보기 전에 여기 번진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번진은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 반칙지지, 예, 분리지향형이죠. 그래서 이 절투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당나라도 여기 반척지대의 이제 번진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독립성을 인정해줘요. 예. 대표적인 번진 세력들이 하복 삼진이죠. 아카치메 여관처럼.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인 징세, 사복, 군사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하복 삼진 같은 반칙지지를 가지고 이제 절도사의 어떤 대표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중 지역에서의 반란군을 통한 유력한 장군들을 절도에 임명하여 병력과 지배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안산한 때 이제 항복한 병력 그 세력들을 절도서 그 임명했죠. 당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수탈 체계에 개입해서 수탈 체제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에게 일제 협력해 반항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수탈 체계에 개입하는 세력들에게 일제 협력해서 반항을 해. 얘들은 원래 각기 놀다가 당나라 정부라든지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먹을 거리를 좀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일제 단결해 갖고 싸우게 돼요. 뭐 이런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적 성격 병사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 통일 권력의 담당자로 성장을 한 게 있는데 이들은 이제 당나라에 기생하는 존재예요. 당나라에서 이제 뭐냐면 반독립적이지만 또 당나라를 버릴 수 없는 게 당나라의 어떤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지시 세력이라든지 이들 바탕으로 이제 국가를 그 자기 세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 그 뭐냐면 까놓고 그냥 대놓고 당나라에 독립은 할 수 없어. 독자적인 왕조를 만들 수 없는 거죠. 다만 인제 거의 반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만 겉으로는 당나라를 뭐냐면 받들어 모시는 그런 것들이죠. 당나라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은 이상은. 예. 요런 가짐을 뭐야 재정 구조를 보면 그 재정 구조를 보면 유주 그러니까 돈을 거두면 인제 주의 비용을 놔두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절도사에게 보내는 비용도 있겠죠. 유사. 그다음에 또 상공에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 인제 그 반칙지지에 있는 애들은 상공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인제 중앙 재정의 압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 순지들이 강남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남에 경제 발전이 많다 보니까 세금도 여기서 많이 거치겠죠. 그러니까 인제 그 하북 지역의 반칙지지에서 상공을 안 보내줘도 나름대로 당나라 재정은 인제 끄떡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 당시 당나라가. 자, 그다음 권력 지향원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의 그냥 반칙지지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칙지지는 그래도 당나라를 형식적으로 받들어 모시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까놓고 인제 부정을 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대표적인데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인제 통일 권력형 지향형에서 순지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강남에 있는 절도사들이죠. 당조를 지지하고 강남과 사천의 절도사들이고 당의 지배 체제를 수용한 지역에서 한강이나 간료가 절도사에 임명받아서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징복 문제도 되게 요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징복 문제도. 징복 상납 관련된 문제도. 예. 요 세 가지 있는데 요 순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제 요걸 어떻게 하면 좀 약화시킬까 이 당나라가. 예. 그렇게 해서 인제 순지화 작업을 하거든요. 순지화 작업은 인제 여기 분리지향형 그 절도사들을 말잘 듣는 강남의 이 절도사처럼 만드는 작업이야.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했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변진 체제 구조를 볼게요. 자, 이 변진 체제 구조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냐면 반칙 지지, 그다음에 순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절도사라고 하죠. 절도사는 그 시야에 2개에서 10개까지의 자사 주를 이제 통과하고요. 그 자사 주의 총 책임자인 자사를 또 겸임하죠. 예. 그 민정권과 자정권을 뭐냐면 다 장악하고 군사권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임명을 배격하고 그다음에 일족을 지방을 관리 임명하는데 요거는 인제 순지가 아니라 요거는 반칙 지지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요. 음. 이거는 반칙 지지의 어떤 특징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상호 통원을 해서 호익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자기 어떤 수탈 체계를 공격하는 방해하는 그런 이제 당나라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세력이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 또 집단적으로 인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죠. 자, 통치 기구를 보면 여기 보면 인제 중앙에 인제 보면 중앙에 여러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절도사 통치하는 구역 중에 그중에 자기가 이제 중심 절도사가 거주하는 주가 있어요. 요게 인제 뭐냐면 자 그 간청이 있는데 이걸 해부라고 해요. 예. 이 해부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를 행정적 업무를 관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권 안에 있는 다른 주를 이제 통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번진의 중추기관적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들 있죠. 그 예속된 주들. 요게는 인제 뭐냐면 사원을 설치해요. 음. 그래서 이 사원의 장들 을 이제 누가 인제 임명하냐. 절도사가 마음대로 임명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변진의 변종을 볼게요. 자, 변진의 병명은 이제 단령군, 강군, 강권, 가병이 있는데 단령군은 의미에서 이제 변진 절도사 밑에 직속된 부대는 아니에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고 그 지방에 예전에 그 지방 자체에서 이제 제정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항토 예비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도사하고는 주종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군대들이다. 이거는 지키고 실제로 이제 자기 시야에 부대들은 이제 강건하고 그 가병들인데 특히 이제 강건은 두 개로 나누죠. 예. 아중군하고 아해군 나눠요. 예. 그래서 아중군은 해부에 주도하면서 해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절도사가 있는 주를 간청을 해부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친위군이었고 그리고 아진군은 이제 여기 그 사원이라는 곳 있죠. 여기 지방에 있는 그런데 지방에 주둔하면서 왜냐면 머물렀던 곳이 외진군, 아해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준군은 자기 어떤 친위병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월급을 안 올려주면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자기 절도사들 상관을 바꾸고 자기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절도사로 이제 교체되는 그 학상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져, 교병화됐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절도사와 주중 관계를 맺고 있는 진장을 통해서 통솔이 돼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통솔된 부대는 아니지만 자기하고 이제 주중 관계 부하 장수의 이끌고는 군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진군. 자, 그다음 가병이 있는데 가병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아중군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절도사들이 지위가 불안하니까 이 아중군보다 훨씬 더 뭐냐면 자기하고 그 결속 관계 강한 부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가병들인데 이 가병들하고 그 당시 이제 절도사가 무슨 관계가 형성되냐면 가부자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양자 삼아서 자기를 이제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시도록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병사들과 장군 간의 어떤 가부자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의 형성은 그 중국적인 어떤 문화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저쪽 그 돌굴족이나 같은 유목민족들이 형성될 때 얘네들의 문화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은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다? 예, 이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병들은 어, 이민족 출신이야. 물론 이제 강건들도 이민족 출신이 많죠. 단련은 어차피 토착 한인들이고, 자,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됐다. 자, 그래도 이제 변지인의 존재와 배경과 한개 보면, 자, 변지인은 이제 생산의 발전에 새롭게 등장한 상이나 토호색들, 특히 형세호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변지인이 당나라 정부를 부주가는 아니, 당나라 정부를 형식적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예, 반칙지지든 뭐 이런 사회들도 왜냐하면 얘네들은 당나라 정부의 어떤 재정 구조, 통치 구조의 어떤 기생적 존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존재를 당나라 정부를 부정하는 그 순간 당나라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세 체계를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자기를 지지했던 어떤 지방 세력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반칙지지들이 거의 반독립적이지만 독자의 왕조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산에 난 이후에 이제부터 해가지고 안산에 전후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나라 말기까지 번진체 이제 구분을 볼게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부터 초창기 때 안산에 난 직후에 그 다음에 원화중문 이후부터 이렇게 세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 예. 처음의 시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번진이 이제 선종 때 실시됐죠. 예. 절도사 제도가 그래서 안사의 난이 때까지 여기 변경 번진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육도부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그 변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10개의 그 절도사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들을 번지는 이제 통치라도록 했던 제도죠. 그래서 이때는 당나라의 어떤 세계적 제국적 성격이 점점 후퇴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사에 난 이후 끝난 다음에 번진이 이제 내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원앙중 전까지는 내지번기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앙중 이후부터는 내지번기기 2기라고 해. 이거는 여기 앉지만 내지번진 2기죠.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안사행간 끝난 후의 내용을 볼게요. 현종부터 원화중흥 전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먼저 이제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세 개의 이제 절투사 특징이 있다고 했죠.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분리지향형을 어떻게 반칙지지를 순지화시키려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걸 순지화라고 하는데 덕종 때 그걸 놓으셨어. 근데 이 반칙지지들이 앞에서 얘기했죠. 이 당나라 정부가 자신의 수도치에 개입하려니까 반발해갖고 연합에 대응을 했죠. 실패했어. 그래서 이 반칙지지들 여러 세력들인데 얘네들을 좀 각계격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공격을 해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기심을 느껴서 뭐냐면 대항해서 당나라 정부를 대항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2차 순진화는 나름대로 성공했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2차 순진화 원화 중흥 때 일어난 이제 뭐냐면 그 순진화 과정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원화 중흥은 뭐냐 하면 이 원화라는 것은 이제 헌정 때 연어야. 중흥이라는 것은 망했던 왕조가 다시 부흥한다는 뜻이죠. 중흥이라는 거는 예. 망하고 있는데 다시 부흥할 때 이게 중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헌종 때 제2차 순진화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 이제 성공 배경을 보면요. 요게 이제 기준이 나왔죠. 앞에서 있는 진봉과 다세. 그 당시 이제 아이고 이게 왜 이랬어? 자, 진봉과 다세를 재정적 기반으로. 진봉은 아까처럼 얘기했고 다세는 이제 뭐냐면 차에다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전매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걸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또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앙군인 군군인 신칙군을 창설했고요. 그 다음에 한간을 강군으로 파견해서 지방 절도사 군대를 감시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절도사들이 번진 그 방역 통솔권을 부분적으로 박탈을 시켰어. 네. 그런 등등 이런 것들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 개혁을 통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말단 그 절도사 밑에 있는 여러 부 중에 절도사 통치받지 않는 절도사의 어떤 직접적인 그 관할 구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했죠. 이걸 지군이라고 하는데 이 지군에서는 이제 경비를 해부로 올렸어요. 네. 해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해부라는 것은 어디예요? 절도사가 있는 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절도사가 없는 주를 얘기하고 그래서 절도사가 없는 주는 주를 지군이 나오는데 지군은 자기 영향력에 있는 절도사에 있는 해부에게 그 절도가 있는 주에게 자기 세운 것을 올렸는데 그걸 올리지 말고 해부 올리면 중앙으로 상공을 해놔. 그래서 그 당시 해부에 이제 상공 연재 조치를 철회하고 재정권을 회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이 해부가 아니라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해부가 아니라 지부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지부에서 직접 올려서 하는 거니까 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부. 예. 지부가 이제 해부에게 올리지 말고 지구가 지분에 이제 그 있는 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곤치세요. 예. 그게 맞아. 예. 그래서 지분이 이제 그다음에 상공을 올리지 않고 그 모든 돈을 해부로 이제 올렸잖아요. 자체 예산 유주 외에는. 근데 이제 요 해부에서 뭐냐면 이렇게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 지구내에 있는 그 유주를 제한 모든 것을 해부가 아니라 이제 상공으로 해갖고 중앙을 올리도록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지구가 상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상공을 면제해 줬는데 면제 조치를 취하면서 지구가 상공을 직접 올리겠다.
그래야지 맞아. 이게 틀린 내용이 그 강자종국사 이런 식으로 적어갔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 같아. 이 내용을. 근데 분명히 제가 그거 아무 생각해도 맞지가 않더라고 이게. 네. 해부의 상공 면제 조치를 처리하고 그 재정권을 회수했다. 이게 요 앞뒤 문제하고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이거 고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진한 정치 사회적 패단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경제 개혁을 통해서 순진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 신체군이나 강군을 한간이 다 장악을 해버렸죠. 그럼 한간의 권한이 커진 거야. 예, 중앙에서. 그래서 한간의 요구에 따라 진공이 확대되는 거야. 아까 이제 진공 올리는 거. 그래서 절도사의 진공 납부를 둘러싸고 병사와 농민 간의 갈등을 이제 반란시키고 구부의 난이라든지 방언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강군과 신체권을 누가 장악했어요? 한간이 장악하면서 관료의 인사권 개입이나 한간이 한계를 폐입하는 이런 문제점 일어났고 문간 관료들이 절도사 파견 및 절도사의 짧은 임기. 예. 그래서 문간 관료들이 절도사 파견인데 순자되는 곳에 파견해도 얘네들은 어차피 지방 문제 관심이 없죠. 빨리 올라와서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인 거 아니야. 이거 좀 한간대에 잘 보이려면 또 진봉도 잘 갖다 바쳐야 되고. 그다음 문간절도사가 임명할 때 임명은 임시직 문간절도 임명 후 임시직이라 중앙에 다시 돌아올 때 지방과 맞은 사적 관계에 인해서 분당을 맺어서 당파가 연결된 거. 아까 얘기했죠. 그때 이제 절도가 내려갈 때 자기 그 지역 시점을 모르니까 그 당시 지방의 신흥세력들과 이제 신흥세력 많이 기용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 다시 중앙 올릴 때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들끼리 분당이 형성돼서 우위당쟁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순지하의 정치사회적 폐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17년 기출문제 때 나왔죠. 이 부분이.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자, 당대 이제 사회와 경제를 보는데 수당 국가는 율령 국가라고 하잖아요. 율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를 이제 율령 국가라고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88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윤의 기운이 있고 영의 기운인데 이게 넘어갈게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율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율은 이제 우리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도 일반 법규 이런 것들이 확립된 시기가 언제냐면 서진 시대야. 최초에 이제 그 율령을 태실율령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진의 귀족세력의 신분 질서에 따라서 관료 정비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태실율령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율령이라는 용어가 이제 확립이 된 거야. 그때는. 예. 그래서 이 율령 체제가 확립되는 그 뭐냐면 율령이 태시 율령이다.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 그에도 나와요. 동아시아사 그 관련된 교과서에도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제 율령이 마련하고 나서 이제 격가식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여서 이제 마련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율령 격식이란 말이 이제 수당 시대 때 왜냐면 그 완비됐죠. 그 율령이란 말은 태실 율령을 통해서 등장을 했고 확립을 했고 뒤에 격가식이 붙어서 수당 시대 때 율령 격식이라는 법 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율령 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좀 설명하면 뭐,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을 포함한 일반 법규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임시법이죠. 그래서 기존의 율령을 폐하고 새로운 율령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임시법을 이제 격이라고 하고요. 식은 율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건, 세목들 시행세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율령 격식이라고 하는데, 자, 당의 율령 내용을 볼게요. 당의 율령은 현종 개헌 25년에 율령 격식으로 완비됐다.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 신고법, 재산법 같은 일반 법규이고 임시법, 식은 율령, 시행세칙이고 현존하는 그 율령은 그 당시 이제 율령은 없어요. 당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당률에 대한 해석서가 존재하고 있어. 이걸 당률 소위라고 해. 그래서 당률 소위에서 이제 보고 나서 그걸 유출할 수 있죠. 네. 이 당률 소위 뭐냐면 그 당나라 융령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공포했는데 그 중에 개원율이 있어요. 개원율은 당나라 이제 현종 때 공포했던 그 율이에요. 앞에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서야. 당률 소위. 그래서 당률 소위를 보고 나서 당나라 율법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률은 이제 현재까지 전해오나 영, 격식 등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령은 이들 뺏기 일본의 영이 많이 났고 대체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격과 식은 동양문서나 트루파 문서에 일부 남아있다. 그래서 앞에서 당률 자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률 소위라든지 동양문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율령에 이런 당률의 어떤 잔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당률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뭐냐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나라는 앞에서 말해서 이제 행정구역이라든지 뭐 지방제도, 그 다음에 뭐 조세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율령에 명시돼서 운영됐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중앙관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삼성육부제도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성육부제도는 처음에는 내조였다가 외조화된 거죠. 예. 여기 구시가 있는데 구시 이걸 사라고 읽으면 안 되죠. 간청사자가 간청 시자로 읽으니까 구시라고 읽어야 돼요. 구시는 예전에 이제 구경이라고 있죠. 구경. 이 구경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흔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삼성육부의 권한하고 이 구시의 권한이 많이 겹쳐. 근데 실제 이제 여기가 더 권한이 있고 구시의 간직들은 거의 명예직. 예.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 남아있는 어떤 간직 체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체제는 보면 국가 정책을 기하는 중소성, 그리고 이걸 심의하는 문화성, 그리고 이걸 정책을 시행하는 상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육부가 있죠. 자, 그러면 한계를 볼게요. 한계. 네. 이거는 초창기 때 뭐 한계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개선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국가 정책 기한에 있어서 한계와 중소형만이 국물 논의할 뿐 행정 그 부처 간에 긴밀한 연락 통로가 없었다는 거. 네. 중앙행정의 조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육부 안에서도 뭔가를 하는 것을 서로 알아야지 빨리빨리 일처리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경북에서 군대를 이제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군대를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재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호부하고 이제 알았는데 호부하고 그 군부가 호부하고 병부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업무업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병력 늘리는데 호부에는 돈 없다. 우리 왜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왜 그 업무가 상사성에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총괄 업무를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상서정이 그 당시 공직이었어요. 예. 고려 같은 경우 상서정이 왕실에게 줬던 어떤 명예직이기 때문에 권한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상서정, 총괄할 수 있는 상서정이 없어. 공직이었어. 왜 그러냐면 한때 이제 이세민이 거기에 상서정에 침입했기 때문에 세자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왕자시대 때 이게 침입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신하가 황제가 침입했던 간직에 침입할 수 있냐. 그래서 상서를 공직을 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복야거든요. 자복야, 우부가. 근데 그 다른 권한들이 별로 없어. 얘네들. 실권이 풍리가 났기 때문에 없겠죠. 그러니까 통괄기근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황제와 중성에서만 결정되고 상서령이 이제 없다 보니까 뭐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뭐냐면 육부 간의 어떤 업무도 총괄을 못하고 그러니까 총괄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밑에 내려오니까 육부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총괄할 수 있는 하부 그 중간 총괄 기구가 없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형성 그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 문화성은 뭘 갖고 있냐면 본각권을 갖고 있어. 본각권.
그러니까 봉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권이 제한당하는 그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들이 몰려 있는 이 곳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문벌 귀족사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상서성의 인사권인데, 자, 상서성에 속한 이부가 관리 인사권을 지고 있으므로 그 권한이 컸고, 문벌 귀족이 이부 상서를 임명하여 문벌 귀족을 이부 상서 임명해서 행정 인사권을 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서 귀족의 간직 독점이 유리하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당나라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황제권 신장을 방향으로 이런 간직 재편이 이뤄지는데, 자, 황제권을 제한했던 봉박권을 지고 있던 문화성을 중서성과 흡수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하죠. 중서문화성. 예. 고려 시대 때도 우리도 이제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잖아요. 원래는 삼성인데 실질적으로는 중서문화성을 합쳐고 이성 중서문화성 같이 이제 운영이 됐죠. 뭐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이 이제 어디로 가냐? 송나라 때도 이제 영향을 주죠. 간제가. 그다음에 중서성 장관 제3후가용 명칭을 동중서 문화평정사, 동평장사 작사, 동평장사로 동평정사로 이제 격화시키고, 육부의 장관 상설 여기에 속하게 했다. 그래서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육부의 장관의 상서를 여기 예속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네. 그러니까 재상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송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송나라 간제도. 자, 이는 이제 황제에 가까운 중서성이 문화 상서 두성으로 합병됨으로써 귀족 세력들이 붕괴되어 사회적 형성을 제도 그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요 문화와 상서성, 중서성이 이제 중서문화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서가 실질적으로 얘들 밑에 이제 중성 장관 밑으로 예속됨으로써 실제 이 상서성도 포괄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으로 이렇게 통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 간제도 영향을 주는 게, 송나라에서는 중서문화성이 없어요. 예, 상서성이 없어요. 상서성 없고 중서문화성만 있죠. 행정을 총괄하는 중서문화성만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송나라에 영향을 줘요. 상서성이 없어지고 중서문화성으로 이제 총괄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 간품 같은 게 윤회관, 유회관으로 있는데, 윤회관은 정식 간품이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정식 간호로서 이렇게 있고, 유회관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회관의 그 밑에 속했던 그런 잡일을 했던 이제 설이나 이런 직들은 이제 유회관이 나오는데, 대개는 유회관은 윤회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품을 간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니라고 하죠. 얘네까지. 그래서 이제 구분시키죠. 간과 니를. 예. 그래서 요네들 간과 요의 니도 이렇게 구분이 됐다. 유해관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자빈이라서 하고 이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윤회관에 들어갈 정도면 과거 시험을 통하나 음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군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문벌 귀족들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얘들은 출신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당시 형세후 계층들이 이제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 형세후 계층들 과거 시험에서 들어가면 이게 잘 못 올라가. 이쪽 윤회관 쪽으로. 예. 왜냐하면 문벌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부시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아주 극히만 올라가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 지방 하류 실무진들, 중앙 하류 실무진들 여기에 포진을 해갖고 이제 같이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다음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도주현 3층제를 시시하죠. 2층제 다시 당나라 때는 3층제를 있는데, 그래서 태종 때 전국 10도 나누고 도는 행정적 단위가 아니라 순찰은 지휘적 구획단이다. 뭐 우리 많이 들었죠. 고려 시대 때도 그 도가 원래 초창기 때는 행정적 단위가 아니라 그 순찰을 위한 감찰 구역이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고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채방처치사가 생기고 15도가 되면서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라는 게 있어요. 부. 도주현 외에도 이 부라는 특수행정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지방 요지에 도독부를 설치했죠. 아까 전에 도독부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지방 변경 지역에 수와 진이 있고, 이 수와 진은
총괄하는 게 도독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경에 이제 주로 설치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도독부를 총괄해 갖고 이제 정복한 적이 육도부를 설치했다. 예. 그래서 도독부를 포괄해서 육도부를 해갖고 이렇게 병강 방위 체제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와 진을 총괄한 도독부, 도독부를 총괄한 육도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육도부 체제는 아까처럼 했잖아. 부병제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죠. 예. 왜냐 수와 진에 보내는 방인들이 이제 부병제 무너지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출 못하니까 그 육도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10명의 번진 체제 절도사들을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진을 설치해서 총괄하게 하고 이게 절도사 임명하는 그런 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 외에도 또 특수한 부도 있어요. 특수한 부도.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수도 장안을 경조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부가 있죠. 동도 장안, 나강 하남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원에도 부가 설치, 태원부가 있어. 네. 태원은 이제 그 뭐야 당나라 그 고조 이연이 처음에 거병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태원 유수였거든요. 그래서 태원에도 부가 있어요. 네. 태원에도. 자, 군사제도인데 이제 군사제도는 아까쯤에 얘기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중앙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얘기한 거고요. 이게 좀 겹쳐 있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편집할 때 좀 겹쳐서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요 내용 있죠? 요건 제가 이제 한 건데 뒤에 이제 따로 이제 원래 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이거는 제가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없애든지 없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시 합본을 해갖고 이제 할게요. 이건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부병제 이렇게 다 부병제 의의만 좀 보자. 부병제 의의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귀족세력과 지방 간의 등이 장악권의 군사권을 중앙으로 해소하고 군전 농민층을 기반으로 중앙에 직속된 상비군으로서 당의 통일제의 군사력을 뒷받침해줬다. 네. 여기 있고 그치만 이제 모병제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